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3월의 첫 월요일이었던 오늘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랫단으로 내려오면서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 보였고요. 양회 움직임 속에서 위안화가 강세가 아니라 또 약세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이에 또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과 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고 대형주 중심의 거센 탄력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815선을 뚫어내면서 1.8% 가까운 탄력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별로 본다면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강세도 단연 눈에 돋보였고 국민 성장주죠. 네이버, 카카오가 또 동반 상승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 견인 역할 또 톡톡히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의 강세 속에 오르던 쪽이 이대로 3월에 주인공 역할을 또 계속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갈지 아니면 키 맞추기 장세로 분위기가 좀 전환되면서 다른 쪽으로까지도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또 시장 방향 지금부터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냥 시장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최대 고민이죠. 종목, 어떤 종목을 또 눈여겨봐야 될까? 이 부분도 저희가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또 이분 모셨습니다. 오늘 빅터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 빅 수익 헌터 전문가님이라서 수익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계좌에 큰 수익 담아드리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황 그리고 투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투자 심리까지도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수 매도 타점 전략도 세워주실 거니까 지금부터 꼭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나는 QR이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메신저 있죠?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에서 담아가실 수 있는 수익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죠. 자, 2023년에 올해 들어서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일단 모아 데이터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완벽한 수익을 담아주셨네요. 총 57.26%의 수익 담아주셨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림은 재진입 타점도 담아주시면서 8.31%에 또 5.12% 수익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이지케어텍도 35% 훨씬 넘는 수익, 자화전자 27%도 훨씬 넘네요. 플래스크 20% 육박하는 수익 담아냈고요. 자, 그리고 사이맥스가 저희 또 빅터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첫 출연을 해주셨죠. 주식오락관에. 근데 지난주 첫 방송에 가져와 주셨던 필살기 종목인데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 또 이렇게 수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5% 넘는 수익 기록해냈고 자, 이런 수익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통합 수익률이 323%가 훨씬 넘는데 1월에는 100% 가까운 수익 그리고 2월에는 또 200% 가까운 수익을 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3월에는 얼마만큼의 탄력을 내주실지 여러분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그 탄력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생방송 중에 공개해드릴 필살기 종목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맥스, 지난주 필살기 종목이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탄력을 내뿜을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 2개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도 확인하시고 장중에 잡아드릴 매수 매도 타점도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을 통해서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주식오락관 2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꼭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2부 지금부터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오락관의 2부를 맡게 될 빅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식오락관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추천주를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또 부담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또 수익을 내드렸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일단 2부 앞서서 제가 시황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수익률 톡방 안에서도 또 추가적인 종목들의 수익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 거기까지 했다가 이제 노란 톡방 안에서 어떻게 공략을 했었는지 한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이제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가 4% 상단을 선물 금리 기준으로 터치를 했었어요. 이거 증시 조정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미국 증시가 후행 지표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후행 지표들이 있었는데 뭐 주택 지표도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건전하게 좀 나름의 인플레를 반영을 했지만 여전히 고용과 실업률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면서 주간 신규 수업 신청 건수도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증시는 반등에 대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행성 경제 지표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 종목은 노란 톡방 안에서 드렸었는데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이 모바일에 대한 이제 작년에도 하고 이게 연례 행사예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하는 행사인데 이게 사실상 지금 AI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AI랑 이 소프트웨어 쪽도 이 로봇과 연계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기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유망한 카메라 관련된 종목 하나 수익을 내드렸었습니다. 톡방 안에서만 드렸었죠. 아무튼 이런 이슈를 잡고 가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지난주 시황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었어요.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업종별 컨디션, 그러니까 AI하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섹터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이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서도 물리보안, 정보보안 이렇게 나뉘면서 그쪽에 엄청나게 수급이 강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적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황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당분간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 월말에 3월 말 그리고 3월 중순에 또 금리에 대한 이제 정책이 또 한번 코멘트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다가 방향성을 한 둘째 주 한 3월 중순 때부터는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하고 좀 우려 아닌 우려, 그러니까 우려를 좀 소화시키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격적인 종목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여전히 또 2차 전지 섹터도 또 산업군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 해서 2차 전지 완전 폭망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수급이 오늘도 한번 여실없이 나와줬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일단 키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월말에 PC 물가지수, 그러니까 근원 핵심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 제외하고 제품 생산,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 완제품들에 대한 물가들이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의 조기 도달하게 되는 그런 추세, 하락 추세를 잇게 된다면 인플레가 하락한다라는 거죠. 인플레가 하락하면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계속 키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노란톡방에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보면요.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상폐될 종목들 혹은 거래 정지가 될 위험한 종목들,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이 펀더멘털이 제대로 밑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회피해야 된다라고 좀 키포인트를 드리겠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종목들 콕콕 집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국내 증시는 여전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요. AI와 클라우드
AI 여기 로봇이 좀 빠져 있는데 AI 로봇 묶어서 하나씩 보고 클라우드 산업 보고 그리고 그 번외로 이제 정책주에 해당하는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도 이제 양극재, 전고체 쪽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또 보안성이 요즘에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보안 분야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좀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톡방 안에서는 정보 보안주 위주로 물리 보안 말고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가상 서버 보안 관련된 그런 시큐리티 관련주들을 하나 매수해 놓은 상황이고 나름의 매집량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종목 대박 수익 나면 또 제가 주식오락관 출연해서 수익 뿜뿜 자랑해 드리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시황을 좀 마무리 지으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증시에 대한 우려감, 이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락 아니야? 조정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2월 달에는 총 한 25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3월 달 얼마나 수익 내줄 거야? 네, 먼저 3월 지난주가 2월 말이랑 3월 첫째 주랑 겹쳐 있는 주였는데 이때 이지케어텍 그리고 플래스크, 자화전자 이렇게 세 종목을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사실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컨퍼런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카메라 OIS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는 그런 관련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 계좌처럼 관리한다. 이거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렇게 보유 중인 종목들을 쫙 나열해 드리는데 보시면 지금 두 종목밖에 없죠. 종목들 남발하면서 수익 내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제 계좌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최근에 이제 수익 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PD님. 예, 아무튼 사이맥스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재진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 이거 주가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오케이, 다시 매수 잡자 해가지고 재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요런 제 방송만 벌써 한 10분, 한 15분, 12분 정도 됐는데 이 부분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져가야 될 종목들이 몇 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필살기 두 종목을 더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누구와 이제 2023년도를 함께 해야 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자랑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드려서 입증을 해드리고 제가 공신력 있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수익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는 만큼 믿고 따라 와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앵커님 보고 오시죠. 네, 또 수익률까지도 또 대략적으로 봐주셨는데 일단 시장은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반등장이 이어지겠지만 하지만 또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환호만 하기보다 왜 오르는지도 분석을 하셔야죠. 또 그 안에서 시장을 또 국내부터 해외까지 넓게 시장 분석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빅터 전문가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안정적인 종목, 남발하는 종목이 아니라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빅터 전문가님인데요. 지난주에도 필살기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 사이맥스도 이렇게 재진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탄탄한 종목입니다. 5% 넘게 수익 가져가고 있지만 또다시 재진입 타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미 또 재진입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3월 지금 3거래일 열렸죠. 그 3월 동안 8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시나요, 여러분? 근데 많은 종목이 아니라 또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핵심만 잡아서 또 낼 수 있는 종목으로만 이런 수익 내주셨으니까 자, 이런 분과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도 꼭 함께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내내 소통을 하시고 또 수익 실현도 계속해 나가실 수 있는데 자, 또 어떻게 수익 실현해 주셨는지 좀 더 세세하게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리뷰 챙겨보도록 하죠.
네, 사실 2월 달에는 장이 그렇게 막 계속 반등하는 장이다, 상승하는 장이다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들쭉날쭉했던 조정과 상승이 반복해서 됐었던 2월 한 달이었었는데 그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또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주간의 매매를 따라오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미디어 방송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야간에 또 수익이 난 부분이 이렇게 2월 달 해외 파생 매매로 한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뭐 나스닥 매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채 금리가 최근에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국채 금리 직접적인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원자재도 국제 유가 같은 경우나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 직접 자산 매매를 통해서 큰 수익을 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일단 입장하세요. 입장하시면 노란 톡방 안에서 제가 초보자 가이드라인부터 교육 영상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뭐 이런 수익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직접 계좌 다 까고 노란 톡방 안에서 다 보여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방송 다 녹화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아 이렇게 수익을 내는구나 라는 이런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아마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상 금리가 상승하는 데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 요거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해외 파생 상품에서는 뭐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만 요 부분들을 제가 맥점 공략을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가져다 드리고 있다라는 점 요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물 매매까지 해주시면서 양방향으로 가능한 손익이 가능하신 분인데요.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노란 톡방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시장이 또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실 수 있다는 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뭐 자랑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랑 맞는데요. 팩트는 자랑이죠. 네. 자랑을 하셔야 될 부분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잔뜩 자랑을 좀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또 어떤 모멘텀이 있었고 네. 어떤 종목 어느 자리에서 잡았다 아주 세세하게 자랑을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해주실까요? 먼저 보따리 한번 풀어봐야죠. 이제 수익 냈던 종목들 보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자화전자인데요. 이게 아까 앞전에 지난주 시황 체크할 때 이미 나왔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만드나요? 삼성 저기 뭐야 갤럭시 만들죠. 갤럭시 말고도 이 애플발 아이폰과 갤럭시 둘 다 동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 제가 작년에도 수익 냈던 종목이지만 올해도 또 한 번 수익 실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화전자 28% 수익을 맛봤었는데요. 뭐 이게 30% 좀 못 봤다, 2%가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매수 단가를 드렸던 단가는 전혀 어렵지 않은 굉장히 저가 밸류에 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주요 사력 이 동사의 주요 제품은 OIS 손떨림 보정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요즘에 촬영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일상생활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휴대폰 가지고 영화 사업, 소규모 영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요 카메라 화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이로스코프 기능이라고 하죠. 좌우상하 해가지고 손떨림이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영상 연출을 하고 싶은 기술력이 증대돼야 한다면 요 OIS 손떨림 보정 부품 기능이 확대돼야 된다. 좀 더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여기에 노란 톡방 안에서 이미 매수 단가 드렸고 가격 전략까지 드렸었습니다.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애플과 원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만 탑재되었던 그런 기술력인데 이게 작년에 애플도 이 기술력 좋아.
나 이거 채택했어.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 수주가 한번 나왔었어요. 이 작년 한 1월쯤에 애플발 공장 수주가 또 나오면서 캐파시티가 증설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지금은 3만 원대 부근에 있었는데 작년에 한 4만 원 가까이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가 밸류에 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했었고요. 사실상 전략 고객이죠. 이제 애플과 삼성은 양대 구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고객인데 이 양사를 모두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너무너무 좋은 기업이다. 뭐 이제 예컨대 더 대형주로 보면은 이제 뭐 사실상 더 큰 기업들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중소형주 위주로 수익을 내들 때 좀 이렇게 크게 들이자, 크게 들이자 하는 의미로 중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는 편이고요. 사실상 애플이 프리미엄 차별화된 카메라를 내겠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폴디드 줌, 그러니까 폴디드 사업도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전문표를 애플도 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료가 노출이 한번 되고 그렇다면 이 힙힌지, 그러니까 힌지 사업을 폴더블 폰 하고 있는 힌지 사업에 대한 주력 상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PCB, FPCB라고 하죠. 플렉시블 PCB 기판. 요 기판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부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봐도 돼요. 왜냐하면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수급이 안 들어왔고 사실상 카메라 쪽 산업이 화랑기다. 왜냐? AI 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었어요. 근데 AI에도 이제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화 센싱이 있어요. 이미지화 AI 능동형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부각 이슈로 이런 손떨림 보정 기능 이런 기술력이 있는 특출난 기업들에 대한 수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요거를 전략 자체는 노란 톡방 안에서 이미 다 오픈해 드렸었어요. 이게 저 장 마감하고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는데 오늘 28%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또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드렸다. 자 그러면 이제쯤 되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신규로 진입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제가 가격 전략까지 다 드립니다. 물론 이제 5일이냐 10일이냐 기준을 두고 단기 매매를 할지 아니면 스윙 트레이딩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오늘 이런 전고점 부분 52주 신고가 전고점 부근에서 깔끔하게 수익 내고 나머지 비중은 더 안정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한 현금화 전략을 가져다 드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해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련주는 이렇게 마감을 짓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지난주에도 요거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플래스크라는 종목인데 사실 어떤 종목인지 잘 몰라요. 과거 동사 사명은 원래 젠백스 지오였습니다. 젠백스 지오였는데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했어요. 사업 다각화를 하고 CB도 뭐 전환 사채도 좀 많이 뽑아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원래 2,000원대 부근에 있다가 1,000원까지 지금 박살난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뜻? 매수 신호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사업이 어떤 거라고 있느냐라고 하신다면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보시면 팬덤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요거를 자회사로 지분 인수를 하면서 팬덤 코리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 이게 팬덤 코리아가 지금 팬덤 아시아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커뮤니티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한 부분인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우리 흔히들 SNS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말고 또 한 가지 많이 하는 게 틱톡이라고 있습니다. 이 틱톡에 대한 팬덤 DB를 확대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틱톡 회사와 같이 바이트댄스의 틱톡 회사와 같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드래곤이라는 이 아티스트 있죠. 우리나라 유명했던 가수였는데 이 아티스트의 PMO, 피스-1이라는 의류 브랜드 비슷하게 낸 게 있어요. 여기 사실 지드래곤의 친누나가 PMO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PMO와
팬덤 코리아와 MOU를 가져갔다. 그래서 뭘 발행했느냐? 지드래곤 전용 NFT를 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한 22,400개 이렇게 조각을 내서 조각 투자 요즘에 우리 최근에 또 한참 증권형 토큰 많이 나왔었죠. 그거에 대해 발맞춰 가고 있다. 신사업에 대한 발맞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요게 이제 게임 기반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여기 전환사채 방어 가격이 800원에서 1,200원이다. 여기 밑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고 이미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만큼 분명히 전환사채를 장내 매도를 하려고 해서 전환사채권 발행을 해서 공시를 찍어낼 텐데 그 찍어낼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미 눈치 빠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공시 일일이 다 확인한단 말이죠. 채무가 많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장내 매도를 하려는 이 전환사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배 이상 가겠다. 저는 뭐 2,000원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톡방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 내고 가야죠. 예, 현금화 해가지고 일부 수익을 낸 상황인데 이것도 가격 눌려주면 오늘 좀 빠졌거든요. 4% 5% 빠졌는데 이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재타점 매매 전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플래스크 여기 간단하게 보시면 절대 홍보 아니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홍보를 해드렸었는데 쫙 한번 보시면 GD 트위터 있어요. GD 트위터가 5년 만에 트위터를 날렸는데 이 피스 마이너스 원 아까 팬덤 코리아와 함께한 피스 마이너스 원 트위터를 날렸다. 이거 뭐냐? 정확하게 지드래곤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NFT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시에 지금 피스 마이너스 원에 대한 계정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원래는 ERC 기반으로 된 이더리움으로 팔고 있다가 지금 바꿨어요. 지금 바이낸스의 BNB 토큰으로 바꾸면서 이게 실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0.67 BNB면은 한 25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 선에 한 조각이 팔리고 있습니다. 몇 조각? 22,400개의 조각 중에서 이렇게 좀 팔리고 있다라는 점. 이게 나중에 희소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플래스크 주가 더 상승해 주겠죠. 지드래곤 쉽사리 뭐 메이저 가수였던 만큼 아마 이 산업계에서도 또 한 번의 폭풍을 일으킬 그런 유망한 종목으로 좀 봤다라고 해서 20%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노란 톡방 골든앗주 마지막 세 번째 이지케어텍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사이맥스 제가 수익률에 아까 보셨던 사이맥스랑 같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같이 나가는데 얘가 결국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했어요. 예. 일단은 재료를 한번 빨리 보시면 AI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였다. 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하죠. 우리나라 이제 뭐 향후 2030년도에는 뭐 한 가구당 이제 출산율이 1도 안 된다. 0.8이다.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이 와중에 이제 윤 정부에서 출범해낸 게 원격 의료 가속화 시켜라. 산업을 좀 확장시켜라라는 기대감에 강한 상한가 물량이 한번 나와줬고 이 이유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상장은 안 돼 있어요. 상장은 안 돼 있는데 카카오 헬스케어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니까 FI라는 게 뭐냐? 파이낸셜 인베스팅. 그러니까 재무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지케어텍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뭐 작년까지는 지분이 한 10%였는데 지금 물량 좀 빼면서 자기네들도 수익 실현하겠죠. 카카오 헬스케어가 좀 지분은 아무튼 5% 이상 들고 있어요.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이냐? 클라우드 기반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의료용 산업, 그러니까 의료용 가상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환자들 DB를 수집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각 병원, 대학급 병원들끼리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보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 환자 기준에서는 이거 보안성 취약하면 어떡하지?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보완해가지고 낸 유력 있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터치했었어요. 이게 정부 정책의 입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재료 하나, 그러니까 뉴스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가버리는 그런 유망한 종목들이 저가에 있었는데 상한가 한번 쫙 가버리는 그런 이슈를 보여주면서 수급도 보여줍니다. 아웃퍼폼 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별개로 해외 수주. 그러니까 저기 아까 카카오 헬스케어랑
이지케어텍이랑 같이 병행 사업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나 이거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PDF 파일로 전환된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또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별개로 사우디 국보펀드 요즘 되게 핫한데 사우디에 이미 작년에 6개 병원과 70개 클리닉 분야 요 부분에 이지 온더 코리아라는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유망한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갔었냐? 말 그대로 관심을 못 받아서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가는 어렵지 않게 잡았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요 부근에서 그냥 잡았어요. 잡고 상한가 갔을 때 파세요 하고 수익 실현했다. 그래서 이게 거래가 한 이틀 그러니까 수요일 매수해서 금요일 날 청산하는 그런 전략이었고, 지난주 월요일 날에만 들어오셨어도 요 종목 같이 들고 가서 수익 내드릴 수 있었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이 노란톡방에 대한 뿜뿜할 수 있는 공략주였고요. 잠깐 앵커님 뵙고 오겠습니다. 네, 수익 리뷰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만큼이나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챙겨주셨는데요. 일단 MWC 모멘텀으로 자화전자 공략해 주셨고 매도까지 완료를 해주셨죠. 27%, 30% 육박하는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자, 신규 또는 재진입 가능할지 또 노란톡방 안에서 또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플래스크는 지드래곤을 또 재료로 가져갑니다. 유명했던이라고 하셨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유명하죠. 또 다시 또 복귀를 한다,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또 이슈몰이를 하는 만큼 그만큼 또 강력한 재료가 될 수 있는 지드래곤이니까 플래스크도 계속해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9% 넘는 수익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지케어텍도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자, 키워드 자체가 정말 트렌디합니다. 이렇게 또 헬스케어 관련주 전거래일에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종목이니까 이제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장 돌아보기에 좀 더 깊이 또 들어가 보면서 내일장을 위한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모셔서 오늘 어떤 종목에 좀 강한 탄성이 있었는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던 섹터를 한번 보시면 2차 전지랑 AI가 전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인데 이 폴라리스 그룹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많죠. 아리안글이나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뷰어와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해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오늘 좀 생각보다 많이 상승을 했어요. AI 쪽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시면 이거 지금 2,000원에서 거의 한 3,000원까지 한 25%, 30% 이상 상승을 해버리는 거니까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좀 부담되는 자리이긴 하죠. 재료를 한번 보시면 일단 호실적이었다. 실적이 4, 4분기 QOQ가 너무 좋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패시브 자금이 그래서 유입이 된 거고 언어 모델 AI가 사전 예약이 진행이 됐다. 이게 공시가 나면서 뉴스도 나오면서 이게 결국에 뭐냐? 우리가 흔히들 제가 이거 PPT 작성한 것처럼 이거 대충 오타나도 알아서 이 프로그램이 자동 수정해 준다. 이거 때문에 이슈를 받았다. 결국엔 편의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텍스트에 대한 AI 기반은 이제 좀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와버린 상황이라서 이미지 센싱에 대한 AI 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보고 있고 자세한 기술력을 한번 보시면 하이퍼 클로바 그리고 또 스테빌리티 소프트웨어라고 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내 기술력으로 좀 보완이 되면서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이수화학입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쪽 가장 이슈가 많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했어요. 잡으려도 못 잡죠.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52주 신고가 터치했는데 사실 부담되는 자리인데 왜 이게 폭등을 했느냐라고 보시면 삼성 SDI가 작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연구개발비를 쓰겠다라는 거
이미 많이 가시화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수그룹이 가냐라고 하신다면 같이 공동 개발, 공동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을 많이 했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점검 단계에 들어갔었다. 점검 단계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 리사이클. 결국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고효율적, 그러니까 좀 저장 용량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주행할 때 뭐 전기차는 한번 주행할 때 오래 쓸 수 있고 뭐 이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수화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황화 리튬이라고 오늘 완벽하게 뉴스 재료로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모 플랜트 시험 생산 중인데 이게 뭔 말이냐? 결국에 우리가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수산화 리튬이 있었는데 수산화 리튬보다 초정제된 게 황화 리튬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이수 스페셜 티케미컬 이게 재상장을 할 예정이라 주가가 또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급하게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잠깐 추이를 보고 조정 장세에서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엠텍.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 포스코 엠텍인데 제가 우측에 가져온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 리튬에 대한 가격입니다. 리튬에 대한 가격. 근데 리튬이 1월 달 기준으로 쭉 빠졌어요. 쭉 빠졌는데 양극재 판가가 떨어질 수 있다. 왜냐? 우리가 생산한 만큼 수요가 많이 수요 예측이 벗어났다라는 것에 일단 연초 대비 25% 이상이 하락했는데 리튬은 뭐냐 그럼?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양극재. 이 양극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양극재의 핵심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광물로 광물 상품이 또 선물 시장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쭉 하락해서 한 마이너스 30% 고가 대비 마이너스 30% 조정이 와 있는 상황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목이 이렇게 잘 가냐라고 하신다면은 광물 가격 시세 반영은 일정의 한개 분기 이상의 시세 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앞으로 싸졌으니 다시 한번 매수를 우리나라 광물 산업에서도 많이를 하겠죠. 많이 땡겨오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양대 구도로 보면은 LFP와 니켈 코발트 망간 전고체 양극재 배터리는 NC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과 한국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사실 미국도 껴 있죠. 미국도 껴 있는데 미국은 뭐 우리나라 우방국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타겟을 보면은 중국 LFP와 상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의 핵심 산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 중립 우리가 저탄소 그러니까 저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수요 전망 보시면 2023년도까지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 또한 아까 많이 하락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2030년도 때까지 리튬 수요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광물 관련주들에 대한 컨택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봤는데 제가 뒤에 나올 필살기 종목들 여기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잠깐 앵커님 뵙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갔는데 오늘 또 간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2차 전지 전고체 키워드를 안고 있는 이수화학 그리고 상한가 터치가 아니라 상한가 마감을 한 포스코 엠텍이죠.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세 개의 종목을 보시면 AI, 2차 전지 이렇게 좀 키워드를 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키워드들을 전문가님이 또 특징주로 잡아주셨으니까 오늘 급등했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서 종목을 잡아갈 수 있는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또 주식오락관 빅터 이렇게 노란톡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네. 필살기 종목을 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해야죠. 또 이렇게 반응 빠르게 제가 전문가님 말씀 부른다고 또 바로 대답을 이미 해주셨어요.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요. 필살기 종목이 왜냐면 지난주에 네. 첫 방송인데 공략을 해주신 게 사이맥스가 5%가 맞습니다. 넘거든요. 네. 오늘 종목 이거 이상 기대해봐도 되겠죠, 전문가님? 물론이죠. 이번 주가 제가 아까 매크로 얘기할 때 어땠나요? 거시경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좀 당분간 보였기 때문에. 반등장이 기대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반등장 나올 하셨잖아요. 거니까 여기에 반등이 탄력적으로 올 수 있는 가격 전략 취해 드려야 될 종목들 당연히 오. 가져왔죠. 네. 5% 좋습니다. 이상 꼭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 이상 무조건 네. 수익을 내드리겠다라고 또 확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첫 번째 종목 먼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굉장히 핫한데 2차 전지면 또 뭐다? 전기차로 연결이 되고 전기차 하면 뭐다? 또 이쪽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리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최근에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타이틀을 좀 가져와 봤어요. 뭐 물론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그날 그 리콜 뉴스 뜨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트위터 날려가지고 우리 잘못된 거 아닌데 업데이트만 하면 돼 라는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들과 또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중고발 판매가 우려됐었는데 다시 호조세로 바뀌었다. 왜? 전기차 치킨 게임 시작됐거든요. 서로 지금 가격 내리고 있어요. 가격 내리고 작년, 재작년 계약했던 전기차들 다 계약하면 취소되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동차 할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시장 참여자들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생산 대비해서 수요가 급감해가지고 치킨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근데도 가격을 더 판가를 내려버려가지고 호조세에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독일발 호재를 한번 보시면은 벤츠가 테슬라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조건부 자율이라고 하죠. 레벨 3라고 하면은 조건부 자율인데 요 조건부 자율 완성됐다. EQS 24년도 모델부터 적용을 하겠다. 해가지고 테슬라와 거의 동급에 준하는 테스팅에 끝났고 사실상 요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율이고요. 아직 우리가 살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이제 레벨 4랑 레벨 5인데 레벨 5가 이제 완전 자율이거든요. 사실상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AI가 각광을 또 많이 받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요 디스플레이들 있죠. HUD도 마찬가지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애플의 카플레이가 있고 구글의 이제 오토가 있는데 요 디스플레이 기반이 되는 실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가격대 한번 보시면은 가격은 빼놨죠. 제가 가격 빼놨는데 최근에 25,800원까지 작년에 맨 좌측에 급등 나왔던 가격대 한번 보시면 25,900원까지 갔었는데 사실상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절반가량 회복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수급이 이제야 막 외국인과 기관이 사기 시작했고 개인들은 이미 밑에서 많이 주워 담았다가 매수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저처럼 절반 매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매수의 손바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외국인들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와 준다면 아마 폭발적인 상방 시세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비율을 보시면 53.6% 정도에 달하는 물론 이제 종가에는 좀 다 달라졌어요. 제가 이게 장중에 방송 준비하면서 체크를 했던 수급인데 오늘 장마감하고도 굉장히 좋은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완전 자율주행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바로 다음 종목 할까요? 아니면 앵커님 잠깐? 저 잠깐 하시죠. 보고 가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분들 너무 뵙고 싶어서 첫 번째 또 필살기 종목도 소개를 해주셨죠.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테슬라가 가져왔던 그 이슈의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조정 구간을 거친 후에 수급적으로도 메이저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이제 또 차트상의 좋은 자리를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꽉 잡아보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또 첫 번째 필살기 네. 종목을 가져와 주셨으니까 네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바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그룹주인데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이쪽과는 별개로 AI와 가까운 2차 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지? 라고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필살기로 가져온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나열되는데 오늘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강세였죠. 예.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강세였는데 요 계열사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소재 캐파가 증설된다라는데 오늘 포스코와 이수그룹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다라고 보셨죠. 보신 분들 보셨을 거고 요게 증설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공장 내에 들어가야 될 부품들이 있는데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야 된다. 요즘에 인력 대체를 하는 그런 자동화된 공정 시스템이 수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계 로봇 관련되기도 하죠.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수주가 돼야 되는데 AI를 접목한 포실드라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출력 증대 시 추가적으로 유럽발 2차 전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상 장내 순환매가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2025년도까지 양극재는 30만 톤 그리고 음극재는 17만 톤에 달하는 캐파 증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면 이 종목도 같이 가야겠죠. 오늘 시세 크게 안 받았습니다. 4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전고점을 보시면 또 한번 공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였습니다. 일단 포스코 계열사라고 좀 큰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포스코 계열사니까 포스코자가 들어간 종목일 수가 있겠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 또 이렇게 차트상으로도 어떤 진입 자리도 정확한 진입 자리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잡아주시는 매수 매도 타점 꼭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필살기 종목 두 가지도 알아봤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전문가님 저랑 오늘 또 호흡을 처음 네, 오늘 처음 맞춰봤잖아요. 맞죠. 네. 근데 소감?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무리 인사 부탁드려요. 어렵지 않게 또 잘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거는 좋은 수익으로 어렵지 않게 드려야겠죠. 근데 이번 주 반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종목들 수익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 잘 취하고 싶으면 저와 함께해서 3월 달도 좋은 수익으로 꼭 보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필살기 종목 두 개나 준비를 해주셨고 자율주행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급등을 가져갔던 AI 키워드를 가져가고 있는 두 가지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또 트렌디한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꽉 잡을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까지 또 세워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빅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2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주식 오락관 1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